오늘 Y뉴스에서 뭐 들여다볼까요? 지금 정호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정호성 녹취록이라 하면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었던 대화를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이게 국회 법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작 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왜 정호성 녹취록 열람도 못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자는데 안 보여줘요? 자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예. 이게 지난달 30일,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아직 그 국회 소추위원들, 법사위원들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탄핵소추위원이라면 이 탄핵 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녹취록 보자는데 녹취록 공개가 아직 일주일이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 이거 빼내가지고 보도도 하던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요. 어쨌건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고 국회 소추위원들이 검사고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직접 소추위원들은 못 보고 소추위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은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이상한 구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건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 2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냈고요. 이게 이제 저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추위원인데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내일부터 볼 사람은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도 연락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권성동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상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소추위원들이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은 법사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못 봤고. 지침이 없어서 그날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뭐 관리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못 봤다 그러고.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였잖아요. 휴무여서 못 봤고. 1월 2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보좌진들이 전원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은 1차 공개 변론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에 주로 있었고. 어제 오후에 이제 소추위원 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람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헌재 2차 변론 기일 때문에 헌재에 있어야 되니까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탄핵소추위원들은 국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원 휴가여서 보좌진이 전원 휴가여서 못 보고 뭐 1일이어서 못 보고 2일이어서 못 보고 이거 뭡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라고 해요? 이제 이게 사실 권성동 위원장은 뭐 자신은 못 보게 한 적은 없고 와서 보라고 했다. 그런데 자료가 책처럼 된 게 아니고 낱장으로 정리가 안 됐고 목록 정리도 안 돼 있는 데다가 방대해서 보지 못한다. 안 보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는 게 편할 거라는. 그리고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못 보게 했다고 핑계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본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소추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억지로 기록을 보자고 우겼으면 못 볼 건 아니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기록을 보면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열람은 하되 메모조차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3만 2천 쪽인데 메모도 못하고 열람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걸 보겠습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정호성 녹취록에 얼마나 민감한 게 들어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소추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무슨 뭐 지침이 내려오고 언제부터 봐라 어떻게 봐라.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29일이죠.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2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기 안에 12개의 파일, 28분 분량의 녹음이 박 대통령과 정호성,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본 법조인은 녹음 파일 자체가 2013년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고 뇌물죄 등 공소 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예. 최순실이 지시하고 박 대통령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이미 뭐 JTBC나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예. 최 씨가 총리 회담에도 관여한 것으로, 총리 담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있고, 그렇죠.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하고. 깍듯하게 부른 거고. 네. 이런 내용이라면 네. 빨리빨리 보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개해서 이게 지금 탄핵당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형사사건의 기록으로 봐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녹취록만 공개할 게 아니고 녹음 파일, 육성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이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의 수사팀, 예.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법률 대리인 등 수십 명이 이미 정호성 녹취록을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도 봤고요. 국회 측 변호사와 대통령 측 변호사 수십 명은 이미 봤는데 예.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소추 위원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청취자 최호중님 지금 장난칩니까? 왜 이럽니까 하셨고 정소연님도 안 보는 게 편하다고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변영심님도 아직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릅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문자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녹취록과 안종범 업무수첩 같은 핵심 물증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예.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익상 목적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 기자는 혹시 조금이라도 보셨어요? 그 녹취록? 직접 보지는 못했고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녹음 파일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접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이 육성으로 들어볼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국회의원들도 못 보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 녹취록은 공개될 거고 녹음 파일도 아마 공개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얘기대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정말 어떻게 국정이 운영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취합을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내일 발표해드리도록 하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